네, 둘. 역도를 또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역도와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스쿼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어 네, 단단한 그냥 맨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 하호흡. 네.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어를 잡는 거. 자, 코어를 잡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얹고 있는 그 지점부터 등의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코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후면사슬, 등 근육부터 밑에 엉덩이, 햄스트링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있죠. 걔네들이 일체감이 된 느낌에서 바벨 스쿼트를 수행을 해야 거기가 텐션감을 가진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되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밸런스. 지금 이제 카메라에 담겼지만 맨몸 스쿼트 하실 때도 밸런스가 살짝 움직여요. 나는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짝 움직이거든요. 밸런스가 발에 전체에 골고루 이제 붙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본 거고요. 발을 얹고 백 스쿼트를 할 때도 불균형이 나옵니다.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둘, 넷.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바페스가 보이실 거예요, 영상으로도. 스쿼트 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155 정도 되고요. 8개 하는 무게는 127kg. 어떤 프로그램 돌리고 계시죠? 그 자연산 광모양 네. 선생님 올려주신 그거 하고 있어요. 과학적이고 좋습니다. 요즘에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자세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유명한 프로그램대로 이제 하는데 자세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대로 결국에는 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동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신 케이스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부상 위험에 노출이 되고 좋은 코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프로그램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마치 그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엔 이렇게 정보가 많아서 되게 실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계속 자세 피드백 드리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고 내가 평상시에 스쿼트를 뭐 100몇십 킬로, 데드리프트를 뭐 100몇십 킬로 다루시는 분들도 자세 디테일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량 스쿼트에서 원래 원활히 155시니까 일단은 하나 더 올려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여기서 짚어드릴 거는 발걸음 수가 되게 많다기보다는 얘가 언렉을 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해요. 언렉을 하면서 흔들흔들 하거든요. 네. 발의 걸음수가 종종 걸음 같은 그런 느낌 딱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언렉 해볼게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코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어떤 물체를 내가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중력은 그대로 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체에 이동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바가 내려와야 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힘이 필요하겠죠. 내가 스쿼트를 할 때 써야 되는 그 관절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동근이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정렬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더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릎이 됐든 허리가 됐든. 요거를 좀 더 잡아볼게요. 앞쪽, 이 무릎 쪽은 대퇴 쪽은 타이트하게 잘 쓰시거든요. 후면 쪽을 타이트하게 못 쓰세요. 후면 쪽을 좀 더 잡고 가볼게요. 넷, 셋, 여덟. 최근에 허리 부상을 당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허리 부상에도 연관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력 방향에서 얘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앞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방해 동작이 생긴 거잖아요. 어딘가에 힘이 더 들어가겠죠. 보상작용으로 허리 쪽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무게 배분이 후면은 일체감이 없어요. 앞쪽 타이트함이 좀 더 커요. 얘가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후면을 좀 더 능동적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더 단단히 잡아놓고 언렉할 때 불필요한 동작 없게 딱 밑에서 그렇죠. 맞추시고 자 후면 쪽 단단하게 잡아놓고 그렇죠. 광배근을 잡아놓고 이 등근과 햄스트링과 일체화가 된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얘를 늘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힘을 준 상태에서 걔가 먼저 출발해서 반응 고. 물론 당연히 골관절과 무릎은 동시에 접어줘야 되지만 버딩크가 살짝 생기거든요. 역도화를 가동 범위를 좀 더 뽑고 싶어서 이제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체형상 여기가 가까운 체형. 그렇다면 조금 더 스탠스를 살짝만 더 넓게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스탠스를 너무 넓게 벌리고 바깥으로 발을 내가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아시다시피 내전근 참여만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대퇴랑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쓰려면은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더 벌린 상태로 회전 넣어주고 단단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후면 단단하게 딱. 평소에 훈련 줄량이 그동안
했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데미지가 쌓여서 어디가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중량을 다루시는데 자세가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보고 티칭을 해드리는데, 왜냐면 위험하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잡아드리면 중량이 떨어져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동근을 못 쓰다가 주동근을 좀 더 쓰게 됐으니까. 저도 이제 겪었던 일이고, 저도 회원님처럼 170, 180까지 올렸는데 바패스를 안고 갔던 거죠. 그래서 다친 거예요. 다치고서 회복을 했는데 근데 또 다쳐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몸과 계속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중량 다루시는 분들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체크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르게 바의 이동이 되게끔 체크를 해드리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시거든요. 중량이 순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버려. 그거를 못 버리는 분들은 결국에 이제 다쳐요. 내가 이만큼 중량을 다뤘었는데 바의 동선을 잘 가져가니까 중량이 줄었네? 벤치나 스쿼트 애들 똑같아요. 나는 원래 150kg 들 수 있는데 100kg 막 이렇게 힘드네? 안 고쳐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시작하고 또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중량이 당장은 떨어졌지만 조금 더 주둔근의 효율을 높여서 좀 더 진지하게 수련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회원님도 앞쪽을 좀 더 많이 타이트하게 가져갔었잖아요. 그럼 앞쪽을 타이트하게 가져왔는데 뒤쪽이 살짝씩 풀렸으면, 균형이 살짝 이렇게 흔들렸으면 균형을 잡고 앞과 뒤를 같이 썼을 때는 결국에는 앞과 뒤에 모든 근육을 가동할 수 있으니까 중량이 올라가겠죠. 처음에는 뒤쪽을 좀 더 잡아놓고 하는 느낌이 어색해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스쿼트 할 때 잘 안 쓰던 거니까. 근데 같이 쓰기 시작하면 이제 중심이 잡힌 채로 안전하게 증량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훨씬 더 유의미한. 자, 호흡 들이마시고 하나, 둘. 그렇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가동 범위. 내가 최대한 지금 내 신체 구조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뽑아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를 넘어서서 가동 범위를 뽑으려고 그래요. 가동 범위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더 깊어야 좋은 스쿼트 같고, 이런 이론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더 안고 가동 범위를 가져가야 정말 스쿼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내 가동 범위 이상으로 요추가 말리는 선까지 가동 범위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는 지켜주셔야 돼요. 물론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발목 가동성이나 뭐 햄스트링이나 종아리 근육들,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형이에요. 그 골반뼈와 다리뼈, 대퇴골의 모양이 선천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선수나 유튜버를 보고 나도 저렇게 무조건 ATG로 해야지, 가동 범위를 많이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늘려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먼저 이게 기초가 먼저고, 고급 정보가 이제 거기 접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방금 가동 범위를 이제 말씀드린 건, 가동 범위가 지금 요추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후면을 잡아놓고 하면 버딩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덜 앉아보세요. 물론 좋은 스쿼트는 무릎 관절보다 고관절이 밑에 위치해야 되지만, 그렇죠. 오히려 팔뚝이 살짝 서서, 그렇죠. 딱 광배를 잡아놓고 출발. 네. 하루는 훈련 중량이 6에서 8, RIR은 2. 하루는 10에서 12. 훈련 중량 당연히 퍼센트를 낮췄겠죠. 요거는 어느 구간이셨어요? 웜업 세트 하는. 그렇죠. 올바른 정렬을 한 상태에서 6개에서 8개가 안 나와요. 이래서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원RM 떨어지고 수행 능력이 떨어졌네? 되게 민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총 볼륨이 떨어졌네? 계산을 때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볼륨 떨어졌네? 점진적 과부하가 안 돼. 그렇게 수치적인 것만 생각하셔서 요즘에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볼륨, 객관적인 수행 지표, 물론 지표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객관화가 가능하겠지만, 기본 디테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결국엔 나중에 지금 다루는 무게를 쉽게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놓고 들게 되면 나중에는 원RM이 훨씬 더 증가를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다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당장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볼륨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점진적 과부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육의 점진적 과부하를 못 넣고 관절의 점진적 과부하를 넣은 거죠. 몸에 대한 점진적 과부하가 된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난 증량을 해야 돼. 당연히 100kg 드는 사람이랑 50kg 드는 사람이랑 몸 차이가 나지. 당연하지. 대신에 자세가, 디테일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건 몸에 스트레스 점진적 과부하를 주고 있는 거죠. 근육의 점진적 과부하를 내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못 쓰던 곳, 그리고 바패스를 맞춰 놓으니까 안 들리는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막연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편하게 들어요. 내가 자세를 타협하는 거지. 중량을 올리기 위해서. 중량을 올리기 위해서 자세를 타협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보상이 생기죠. 허리든 무릎이든 진짜 많이 다쳐요. 요즘같이 점진적 과부하를 강조하고 훈련 프로그램, 총 볼륨 이런 걸 강조하는 상황에서 내추럴로 운동하면 당연히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나의 상황이나 그런 기초적인 디테일을 생각을 못한 상태로. 스톱!
방금은 왜 무게중심이 뒤로 움직이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뒤에 신경을 너무 쓰니까. 중심이 뒤로 가려고. 그렇죠. 중심 자체를 뒤로 이동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중심을 뒤로 이동시키면 당연히 넘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후면을 활성화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반 사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죠. 중심이 이동 안 하고 후면을 좀 더 사용하려면 엉덩이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힙밴드 패턴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몸이 느끼는 감정은 이게 뭐지? 몸에서 안 쓰던 부분들을 활성화를 지금 해놨잖아요. 근데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쓰면 시너지가 나겠죠. 훨씬 더 원활함이 올라갈 거고 훨씬 더 안전하게 움직일 거고 발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발 전체가 딱 안 붙고 앞으로 이동을 하시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이 힘이 안 들어가겠죠. 바깥쪽이 못 잡는 거예요. 후면을 쓰려면 이렇게 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쪽, 바깥쪽 라인, 뒤꿈치까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역도화를 신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깥쪽이 살짝 떠요. 그렇다는 건 그동안 앞으로 편하게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후면도 안 잡히고 가동 범위를 더 뽑으려고 역도화를 신으셔서 버딩크가 내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살짝씩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후면이 안 잡혀 있으니까 위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못 움직이면서 보상작용이 일어났던 거고 조금 더 후면을 집중하려면 그냥 앉지 마세요. 그냥 앉으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패턴인 얘가 더 많이 굽어지는 패턴이 나오니까 내가 좀 더 골반 패턴을 쓰겠다. 상체는 그대로. 그렇죠. 상체는 그대로 놔야 돼요. 아까 전에 넘어지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뒤에 무게중심을 놔야지 하고 상체를 들어버린 거죠. 이제까지 제가 했던 그 잘못된 자세들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래서 허리가 아팠던 거구나. 같이 오버랩이 딱 되시면서 이걸 최대한 낮춰보고 그때는 먼저 잡고 가야겠다. 저도 전지적 가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게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세의 디테일과 기초가 없는 전지적 가구와는 분명히 스트레스 가구가 되고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 그리고 먼저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방향 조타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운동하시면서 안 다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